연금개혁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이기도 하고 윤석열 정권이 개혁과제로 내세운 주요 국가 정책 과제입니다. 제가 어제 국민연금 문제를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신속히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에 여야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 대체율만 합의하면 연금개혁은 크게 마무리가 됩니다. 정부는 비공식적인 석상이긴 하지만 소득 대체율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께서 지난 10일에 44%를 페이스북에 공식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와 단 1% 차이입니다.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45% 안을 제시할 당시에 우리 민주당은 50%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팩트는 그렇습니다. 정부가 민주당이 50%를 주장할 때 45% 안을 내서 양당으로 하여금 하게 했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께서 5월 10일에 페이스북에 44% 제시하셨습니다. 다 논의하고 한 일이겠죠. 민주당이 현재 45%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1% 차이, 이 차이를 두고 또는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 이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또는 22대 국회로 넘기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논란만 했을 뿐 실제로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연금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이 1% 범위 내에서 대통령, 여야의 대표들이 다 만나든 아니면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타결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민주당은 45%와 40% 사이에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열려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는 바입니다.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17년 만에 개혁안을 도출했는데 1% 의견 차이를 핑계를 대고 없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라는 건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태도라면 실제로는 연금개혁을 말로만 생색을 내되 실제로는 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드립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어려운 개혁 과제입니다. 지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 의장님의 의지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일방적 표현이다라며 철거를 시사한 백은하 시장에게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전 세계 평화의 소녀상은 전시 여성에게 자행된 반인권, 반인륜적 범죄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거듭된 사과로 세계의 모범이 되어온 독일에서 이 소녀상을 철거한다면 일제의 침략과 성노예제 만행을 부정하는 세력에 굴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 기막힌 것은 일본 정부가 전방위 압박으로 끝내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하는데도 우리 외교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정부가 관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라인 사태만으로도 부족한 것입니까?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고 자평하면서 왜 이렇게 일본 관련 일에 대해서만
한결같이 불종적인 자세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00명 가까운 시민들이 독일 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라면 지금이라도 소녀상을 지키는데, 인권을 수호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궤변과 억지로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여러 이유를 들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모두 비겁하고 구차한 변명입니다. 첫째, 수사 중인 사안이라 특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지만 이미 과거에도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이 그것입니다. 둘째, 특검 추천권을 문제 삼는데 이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대통령이 자기를 수사할 특검을 직접 고르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2018년 드루킹 댓글 사건 때도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이 임명됐고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 특검 추천권 부여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셋째, 특검법의 대국민 보고 규정이 독소조항이라는 주장도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특검법상 대국민 보고는 피사실을 제외한 내용을 브리핑하도록 하고 있어 독소조항이 될 수 없습니다. 궤변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알아야 합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한 게 누구입니까?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반대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관심을 갖는데 이탈표가 아니고 양심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의한 권력의 나쁜 결정에 순종할 것인지 국민의 편에서 양심을 지키는 선택을 할지 결정할 때입니다. 거부권을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등지고 반대 표결한다면 민심의 분노에 휩쓸려 불의한 권력과 함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마시고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결정으로 21대 국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정책을 덜컥 던져놓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도 그렇고 주 69시간 노동 문제도 그렇고 해외 직구 금지 문제도 그렇고 일단 덜컥 던져놓고 여론이 나쁘면 나 몰라라 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탁상 행정과 무책임이 결합된 최악의 국정 운영 방식입니다.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핵심 공약이라면서 툭 던져놓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연금 개혁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국회로 공을 던져놓고서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마당에 갑자기 22대 국회로 미루겠다고 합니다. 말로는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전혀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부권을 10번이나 쓸 정도로 뭘 안 하겠다는 의지는 충만한데 뭘 하겠다는 의지는 왜 이렇게 빈약한 것입니까? 이렇게 일을 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그 자리에 계신지 의문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언급하셨고 어제 연금개혁 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말했지만 연금개혁을 계속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불확실성만 커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21대 국회 내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합니다. 네. 정부의 실무 검토하는 45%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45%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44%를 명시적으로 주장합니다. 차이는 1%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44%와 45% 사이에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양자가 만나든 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4% 그리고 45% 사이에서 얼마든지 열려있는 자세로 타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연금 개혁을 이번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타결을 지을 것을 촉구드립니다.